이번 설 연휴 민심 밥상 아마 가장 많이 올라갈 메뉴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또 출석하라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마포 망원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그렇지만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소환 요구일인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 이번에는 또 혼자 간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40명인가 이렇게 간 것 좀 여론이 안 좋았다고 보는 걸까요? 지난번에도 같이 가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무리당자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비판하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일이 있는데 나가는데 그러면 혼자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다 민주당처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언론에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다 변호사만 같이 둘이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뜻인 것이고 또 당원들이나 의원들은 아마 저는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조차 뭐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 보고 어쩌라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가 나는 어려운 그 억울한 점이 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원이나 의원들은 믿어줘야죠. 뭔가 구체적인 정말 그 배치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토요일 날 나가겠다 했더니 뭐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 나간다고 해도 그러면 왜 토요일 날 가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왜 토요일 날 가냐? 검사들은 뭐 안 쉬냐? 좀 쉬어야지. 공무원의 뭐 휴일을 보장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고 좀 심한 거 아니냐? 특수부 검사들이 뭐 언제부터 주말 뭐 쉬어가면서 일했습니까? 검사 60명이 지금 이재명 대표 털고 있다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가도 뭐라고 하고 토요일 날 나간다고 또 뭐라고 하고 이래서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요일 나가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 그 발언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하시면서 이랬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정에 전념해 달라.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제1야당의 국회의원 수십 명이 본인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동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 부분 그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가 제대로 기능 안 하는 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됐다고 송구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그게 먼저지. 국회의원들 미안해 나 때문에 나오지 말고 뭐 이거는 좀 부족하죠 많이. 그리고 토요일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왜 신문 기자들 쉬는 토요일 날 나와서 일요일 날 어차피 조간신문 안 나오는데 그러느냐. 그런 논란 자체가 이 참 불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럼 촉발이 된 이 상황. 왜 민주당은 검찰 소환이나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거 하고 싸우냐. 인권, 평등 이런 가치를 갖고 좀 싸워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일 수석. 네. 이번이 또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소환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죠. 뭐 그렇죠. 이제 대장동으로 이번에 부른 건데 대장동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났지. 또 추가적으로 이를테면 이번 건은 아직 배임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혐의가 나오면 또 부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쌍방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대북 송금 뭐 기타 등등 뭐 변호사비 대남 이제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딜레마는 주도권을 이거를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세적으로 수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이 이제 김종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나가면 나간다고 뭐라 그러고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뭐라고 혼자 나가면은 당에서도 버렸다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 나가면은 뭐 방탄이냐 또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은 이게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여러 불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이 지금 계속 사법 리스크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럼 고민이 지금 깊은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쌍방울 수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직 물증을 못 잡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배임으로 이해충돌하고 배임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쌍방울 쪽에서 뭔가 이제 튀어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쌍방울 쪽에 지금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검찰이 아니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쪽이 혹시 걸린다면 가장 큰 뇌관이 아닐까? 뇌관이 그쪽이 될 거. 대장동보다도 오히려 쌍방울 쪽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이게 그 북한에 이제 돈 전달하고 광물 독점 채굴권 하면서 그거를 나노스 주식을 띄우는 데 쓰였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일종의 민주당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 민주당에서는 계속 정치적이다, 조작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준일 수석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건을 하나로 묶어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사안별로 다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무리하다. 그럼 지자체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홍준표 예전에 경남도지사도 비슷한 도금고 농협은행에 돈 받고 도금고를 농협은행에 준 제2도금고를 준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있다라고 보는데 쌍방울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민주당 쪽 분들이 사회이사로 갔는데 이게 이남석 변호사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옛날에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해서 야 남석이한테 가봐 남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분도 사회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관련 이사 남부지검에 있는 검사들도 수두룩하게 심지어는 김성태 회장을 잡아 넣었던 검사가 사회이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피할 수 없지만은 나머지 그 사회이사들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아왔고 정말 그렇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쪽으로도 수사를 같이 해야지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년 정치인 김용호 변호사 시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전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게 혼자 가신다고 하면서 왜 굳이 토요일에 날짜까지 찍어서 간다고 언론에 말씀하시는지 혼자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 모이라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오라고 하니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번에 11일 소환조사 갔던 거는 다 아시다시피 성남FC 관련된 의혹이었고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에 가시는 거는 이 대장동과 유리신도시 개발 특혜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똑같지만 주변인과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10일 12시간 하루의 조사만으로 이 수많은 사안을 다 조사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있을 거고 필요하면 또 체포구속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또 지금과 같은 방탄국회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정말 국회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건데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나서 민생 문제 논의하자 이렇게 회동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원론적으로 열려 있다. 그렇지만 국회 상황을 보겠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범죄 피의자를 만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글쎄요. 이번 신년 초에 그 여야 그 원수들 다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먼저 가지 않았던 분이 사실 이재명 대표이셨고 그 이전에 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민주당 한 분도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거대 야당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사실상 새로 출범하는 막 궤도기에 있는 정부의 법안이나 예산 자체를 발목 잡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나 좀 할 말 있으니까
나 가고 싶을 때 갈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서로 약간 조금 그 눈높이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예. 하면요. 그게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냐 이게 그분이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뜻보다는 대통령이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고 검찰 수사 중이고 이런 분하고 만났을 때 그 민주당에서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여당 쪽 인사 중에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분하고 대통령이 만났다. 이랬을 경우에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왜 만나냐? 검찰에다 사인 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나시는 거죠. 그럼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또 해요. 근데 그 두 분 만나시는 거죠. 공개가 다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명씩 더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축약해서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당초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범죄 피의자는 피의자 그리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났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꼬여가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만났다고 그러면 아 정말로 사인을 주는가?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게 됐어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시작부터 사법 리스크를 아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대표가 대표된 게 8월 28일이에요. 취임이 5월 10일 아닙니까? 그럼 언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가을에도 만나고 겨울에도 아니 만날 만날 수 수가 있었죠. 없잖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가을에도 만나고 겨울에도 만날 수 있었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뭐 징역을 살 뭐가 결론이 났습니까? 뭐가 가이드라인. 났습니까? 아니 이제 두 번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건데 1월 28일 날 그런 건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 언제까지 안 만날 수? 아니 전당대회 치른 다음에 제대로 당이 안정되면 만나겠다고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검찰 소환돼서 피의자니까 못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회피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헌정사상 되죠. 처음이라 그래요. 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이 예를 들어 무슨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큰 가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다툼이면은 뭐 문제가 없겠는데 한동훈 장관 표현을 빌려서 좀 송구하지만은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된 개인 의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제1야당 대표잖아요 지금. 대표직을 내려놨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야죠. 그래야지 일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3대 개혁 운운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없이 그거 법 통과시킬 수 있나요? 총선 빨리 하고 싶습니다. 안 만나고 싶다는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 인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가서는 내년 총선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이 계속된 소환 그리고 검찰 수사 거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설 민심밥상에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까 그런 말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의식을 많이 또 하시겠죠. 그러니까 출두한다고도 얘기하시고 뭐 이제 의원들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예, 뭐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국정원이 어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 전역직 간부 4명이 북한하고 좀 내통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하고 접선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필이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을 강하게 외친 뒤라서 아니 노조를 개혁하는데 국가보안법부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이런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절대 아니죠. 이게 노조 그러니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민주노총이 이제 시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해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 노동운동과는 별개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구호들을 많이 외쳤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치 시위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은 왜 이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단초가 제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하고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어떤 노동 관련한 그런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부 시각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별개다. 네. 민주당은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좀 상황을 좀 주시하는 것 같은데 시점에 대해서 그런 좀 의구심이랄까 그런 걸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이제 윤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곧 노조개혁인 것처럼 그것이 곧 민노총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그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거는 처음인데 특히 국법법 관련해 가지고. 근데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압색은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노조 간부 한 명에 대한 뭐 책상 캐비넷 이런 거 본다는데 경찰이 300명 이상 출동을 하고 무슨 에어 매트리스까지 동원을 하고 국정원 수사관이 50에서 70명이 막 동원돼가지고 그 한 명에 대한 압색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더군다나 민노총에서 압수수색 협조하겠다. 본인 어머니 변호사 입회해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아무 그냥 다른 의도 없이 그냥 간첩 잡기 위한 그런 목적뿐이었느냐.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민노총 전체를 마치 뭔가 이 간첩에 소굴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고 한 명 압수수색하자고 300명 넘게 출동했다는 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대공수사권 이거 다시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2020년에 국정원법 개정해서 내년 1월에 넘어가는데 3년 유예시켜놨더니 국정원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고 있고 또 그에 발맞춰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다시 가져와야 된다. 국정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과 국힘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발을 맞춰서 합창하고 있어요. 입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액면 그대로 아주 그냥 그 선의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안 만들어야죠. 일단 민노총에서는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사 자체를 민주노총이나 이제 보건의료노조 예. 한 10여 군데가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아예 혐의가 없으면은 그거는 뭐 조작이다, 공작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혐의가 있다라면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막 뭐 경찰 수백 명 막 이렇게 차를 동원하니까 이게 무력 시위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불쾌감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전에 저는 윤희석 의원님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좀 반박 같은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정치 시위를 해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시위는 다 정치적입니다. 그거의 구호가 어떤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의 문제예요. 근데 민주노총이 그런 구호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단하는 거는 시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여성단체는 페미니즘 시위만 해야 되나요? 여성단체도 정치 시위할 수 있고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를 물론 싫어할 수는 있는데 마치 이게 불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수사는 국정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난해 11월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 제주 한길회라는 간첩수사단 요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이 이런 것도 했는데 대체로 사건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2016년, 2017년에 베트남, 뭐 동남아 등등에서 북한 공작원에 접선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번에 민주노총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전부 다 별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간첩 수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간첩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되죠. 하는 거는 맞는데 국정원이 지금 대공수사권이 내년에 이제 폐지가 되고
바로 이 내년에 경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좀 거꾸로 돌리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제가 듭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시위에 불법이 어디 있어요? 표현의 그 자유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민주노총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민주노총에서 반미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느냐 하는 것에 단초를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한 거지 민주노총은 반미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들려서 아다르고 그랬는데요. 어다르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인정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 얘기를 하시려면요. 간첩 잡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잡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다음에 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지적할 수 있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인정 안 했나요? 아니 잡아야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왜 민주노총 지금 이 관련해서 민주노총 편을 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뭐 무슨 대공수사권을 같이 갖고 온다 그런 거를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간다 뭐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 얘기는 다 빼고 무슨 공안 통치 얘기하시는데 지금이 무슨 198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88년생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런 세상에 무슨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요. 옛날처럼 간첩 조작하고 뭐 물고문해가지고 자백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 굉장히 80년대 얘기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까지 있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국정원이 대공 수사한다면서 조작하고 뭐 막 국내 정치 개입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전체적인 역사적 합의를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지금 되돌리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 하지 말아요. 그럼. 아니요 수사를 하지 근데 말라는 뭘 게 아니라 수사를 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국정원 이거 대공수사 폐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장하고 그거 자체가 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라는 국정원이 겁니다. 가지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그러니까 왜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검사 유죄까지 받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들어가 저하고 있더라고요. 안보관이 다르시네.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게 마치 70년대에 있었던 일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뭐라 예, 돼요. 오늘 예. 이 내용부터 먼저 좀 할 걸 그랬어요. 예. 이게 좀 더 따질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오늘 김용호 변호사 처음 나왔는데 발언 한번 좀 하게 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시각을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요즘 시각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 민노총은 성역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영장 발부했나요? 아니 그 법원에서 나오는 영장이죠. 근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부했다고 근데 굳이 사- 그걸 네. 김명수한테 법관도 다 독립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하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한 인력이 동원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실 2013년 철도 파업 당시에 민노총에 대한 압색이나 체포를 하러 진입하려고 했을 때 굉장한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미리 대비를 해서 인명사고를 막고자 그런 차선책들을 다 마련을 한 것이지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었고 그리고 영장의 범위나 대상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장소와 범위 역시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국정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랜 기간 동안 내사를 통해서 자신이 있으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영장을 집행을 한 거지 이걸 가지고 대공수사권을 처리하나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것 자체가 약간은 정치권에서 약간 사법기관을 약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영호 변호사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줄여야 되겠는데 권희정님 근데 간첩은 소리내지 않고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견은 주셨네요. 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